깨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사과와 실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뭐 이재명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제 끝장을 볼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 미국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이요, 이 좌파리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비자 취소를 당하는 굴욕을 맛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타자가 이재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라는 끈끈한 정 때문에 이재명에게 오랫동안 인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도 끝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이재명의 무모한 태도, 약속 뒤집기는요, 이 트럼프의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방문해서 3억 5천억 달러 투자 합의에 이어가지고 1,500억 달러 추가 투자까지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까지도 약속을 했죠. 그런 이재명이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공감대를 형성했고 아주 잘된 합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 떨어지는 게 뭐였냐면 이재명이가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을 하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미국을 방문했던 이 이재명이가 아무 성과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걸 뻔하게 알기 때문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지 않았을까.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라고 했고 강훈식부터 위성락부터 방미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쪼르르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훈훈했다 자화자찬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말이 휙 바뀌었죠. 그리고 책임을요 미국의 비자 문제로 돌리는 뻔뻔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에 외자도 모르는 이 무식한 이재명 오만한 발언은요 결국 스스로의 목을 죄는 행위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콜롬비아 대통령 페트로의 사례가 의미심장합니다. 뉴욕 거리에서 트럼프를 향해서 선동적인 발언을 한 이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미국은 가차없이 비자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좌파리 성향의 반미 지도자다라고 하면 미국 땅에서는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이재명 또한 같은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다시는 미국에 못 가는 대통령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잃어버린 신뢰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응징의 조치 그리고 곧 다가올 에펙에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만 만나고 이재명 패싱할 수도 있고 혹은 정면으로 이재명에게 직격하면서 교회 탄압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제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좌파리들 싫어하고요. 영어 못하는 국가 정상들 싫어하고요. 거짓말하고 비열한 인간들 싫어합니다. 요 세 가지가 착 모인 게 누구냐? 이재명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주십사 하고 대미 투자 약속 걸고 미국에 갔죠. 백악관의 오벌룸에 가가지고는 인테리어고 황금빛이다 라고 밑도 끝도 없는 찬양하다가 인간 비대로 빙의해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평화의 뭐 피스메이커다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이러면서 진짜 길거리 농담 쏟아냈었죠. 그때까지는 좋았다 쳐도 비공개 회담에 가서는 말 바꾸고 쫓겨났습니다. 신뢰는요 한 번 깨지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약속을 뒤엎은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방미 당시에 3,500억 달러 투자, 1,500억 달러 추가 투자, 그리고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 합의는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쥐들이 먼저 제안해가지고 조율한 신뢰 정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뒤집었죠. 미국은요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줬다라는 거죠. 미국 외교뿐만 아니라 그냥 외교는요 신뢰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번 잃으면 어떻게 되냐? 끝난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여러 번 기회를 준 건 명확합니다. 협력과 균형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왜? 한미 동맹 관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요 오만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다림과 그리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미국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긋남이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제재가 들어가죠. 콜롬비아 대통령의 비자 취소 사태를 보면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도전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다라는 거죠. 콜롬비아 대통령 페트로가요.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서 미군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 인류의 명령에 복종하라. 무모하고 선동적인 발언이죠. 미군한테 불복종하라 라고 한 거는 항명하라 라는 것이고 폭동을 일으키라라는 거죠. 좌파리들의 생각이 참으로 단편적인 겁니다. 아무리 UN 참석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해도 UN 본부가 미국 땅에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요. 더 매운맛이죠. 반미하고 반이스라엘 한다라고 하면 추방하겠다라고 여러 번 경고하고 반이스라엘 집회에 나갔던 미국의 대학생들, 유학생들 강하게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모하다라는 거죠. 미국 국무부는요 바로 이 콜롬비아 대통령 입국 권한에 대한 비자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라는 거죠. 대통령 신분이다라고 해도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마패 따윈 꺼져버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체면 구겼습니다. 좌파 반미 성향의 지도자에게 강한 경고를 내린 거죠. 이재명이가요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비자 취소 추방이라는 굴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뭐든 응징하죠. 이제 반미하면 미국 못 갑니다. 실무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쉽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냐면요. 정치적으로 패싱하죠. 뭐 정상회담, 만참, 투자 행사 등 완벽히 배제시킵니다. 이건 외교의 성과가 어떻게 제로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 보복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섭습니다. 관세, 수입 규제, 그리고 투자 철회가 현실화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산업 직격탄 맞겠죠. 그 다음에 안보, 금융 협력에 대해서 완벽히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 거절했죠. 안보 정보 공유에 대해서 한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죠. 반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많지만 특히 이란, 북한, 쿠바가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외교적 군사적 방법 외에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요. 크게 1차, 2차 제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제재가 프라이머리 쌍크션스, 2차 제재가 세컨드리 쌍크션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국이 반미 국가들을 제재하는 핵심의 방법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힘이다라는 거죠. 국제 무대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서 지배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국가와 국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면 다 똑같냐? 북한하고 미국이 똑같냐고? 아니다라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는요 힘의 지배 논리가 먹히는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은 달러다라는 거고 그 달러 찍어내는 미국이 최강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차 제재 프라이머리 쌍크션스 이게 무서운 게 미국 법률과 관할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미국인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자산 동결하고 거래 금지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 무역에 대해서도 막아버립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하고 차단한다라는 거죠. 미국 땅에서도 미국 은행을 사용 못한다. 현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활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제재 세컨들리 쌍크션스 이거 미국의 권할권 밖에 있는 3국 기업이나 개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우리가 이재명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 미국의 2차 제재다라는 거죠. 거래 연계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 대상인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와 거래할 경우 미국하고 시장 접근이 안 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이 이란과 뭐 특정 규모 이상의 석유 거래를 했어요. 미국한테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한국 기업은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 국가의 특정 산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항공, 군수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산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급하는 제3국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받는 국가의 산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2차 제재 때문에 전 세계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눈치를 봐가지고 제재 대상인 그 나라와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란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찍었어. 그런데 거래를 해버리면 미국과의 거래도 막히니까 알아서 긴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선 넘은 도발은요, 이 1차 패싱하고 바로 2차로 꽂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가올 에펙에서요, 트럼프가 또다시 잭 스미스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트럼프가 오산 공군기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오산 공군기지는 뭐냐? 이 미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곳이죠. 처음에는요, 백악관에서 야, 그 압수수색하는 거 잭 스미스 미친 특검 아니야? 라고 웃어서 넘겼지만 그것을 이제는 매우 독하게 칠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을 방문하는 에펙 정상회의에서 전례 없는 장면이 또 연출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요, 주최국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완벽히 패싱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의 2차 제재만큼 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나 얘 찍었어 라는 것을 표명하는 거죠. 한국 외교 사상 초유의 굴욕이 될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그래 만나준다라고 하면요, 단순한 외교적 의뢰가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탄압 문제 거론합니다. 소년보 목사님 구속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치명적 위기를 던지는 거죠. 미국 가서는 트럼프를 피해 다닌 이재명이지만 한국에선 도망 못 다니겠죠. 이재명이요, 친북, 친중 노선을 계속 걷는 한 한미동맹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요. 외교는 이념의 장이 아니라 국익의 장입니다. 동맹국이 신뢰하지 못하는 지도자는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라는 거죠. 깨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사과와 실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뭐 이재명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불신은 굳어지고요. 트럼프의 인내는 끝나서 남은 건 응징뿐이다. 콜롬비아 대통령처럼 이재명도 미국 비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 더 나아가서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오커드, 쿼드, 나토 등에서도 이재명 똥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트럼프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그 한계를 스스로 넘겼고 이제는 미국의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이 되었다라는 거죠. 패싱, 제재, 국제적 고립, 이게 현실로 떨어질 겁니다. 국민들은요, 이 이재명의 무능과 오만의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118일째 외치는 한마디, 이재명 탄핵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